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한방재활의학과 최우성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 한번 볼게요. 작년에 4번, 5번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수술 후에 계속되는 요통으로 고생 중인데 요통의 원인이 퇴행성 디스크라서 요통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이제 겨우 39세인데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습니다. 한방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양방적인 처치를 어느 정도 받고 오시거나 아니면 수술 후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아니면 없던 통증이 더 생기는 경우에 한방을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FBSS라는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척추 수술이나 아니면 시술 후에도 통증이 다 사라지지 않고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4번, 5번 쪽에 아마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들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안쪽에서 뭐 다른 시술을 받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제어를 했겠죠. 자,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사라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한방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저희는 병원에서 자주 이런 환자분들을 접하고는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례자분께서는 퇴행성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디스크는 안쪽에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하게 충격을 잘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안쪽에 수액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있고 그 주변을 섬유륜이라는 탄탄한 인대가 감싸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수액이 말랑말랑한 상태여야만 내 몸을 움직일 때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적절한 자세라든지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노화가 좀 빨리 오는 체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의 그 젤리 같은 물질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가 땡땡파이라고 있죠. 초코 과자. 이 초코 과자가 처음 꺼냈을 때는 되게 안쪽에 폭신폭신하면서 안에 있는 마시멜로우도 되게 쫄깃쫄깃할 거예요. 근데 하루 정도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소실됨에 따라서 퍼석퍼석해지는 상태가 되죠. 뻑뻑해지겠죠. 자, 이렇게 되면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디스크 자체에는 신경세포가 크게 존재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뻑뻑해진 상태에서 퇴행성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자체가 통증을 유발한다는 그런 이론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최근에 유행하는 수술법들 중에 하나가 내 몸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한 미세 현미경을 사용한 최소 침습적 수술이라는 방법들이 가장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시술법이냐면 예전에 클래식한 방법들이 뒤쪽에 절개를 하고 근육을 드러내고 안쪽에 뼈를 드러낸 상태에서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잘라내었다면 최근에는 긴 관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내시경을 넣고 그 다음에 안쪽에 여러 기구들이 들어가서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조금씩 뜯어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몸에는 아무래도 절개선이 적으니까 흉터나 아니면 반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손상들은 훨씬 덜 하겠지만 사실상 디스크를 100% 우리가 절개하고 들어가서 제거하는 것처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디스크 조각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 때문에 이것들이 통증을 다시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이 상처가 생겼을 때 잘 회복하는 사람이 있고 흉터도 별로 안 남는 사람이 있어요.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켈로이드성 체질이라고 하죠. 반은 조직이 크게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절개선이 적다고 해도 디스크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조직들을 어느 정도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내 몸이 회복력이 좋은 상태라면 이 상처가 잘 아물게 될 거예요. 근데 회복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알러지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상처가 좀 덧나기 쉬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 주변에, 디스크를 잘라낸 주변에 유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종종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디스크를 잘라낸 부분들에서 디스크가 다시 또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디스크가 이렇게 한쪽으로 틀어졌다는 거는 내 몸이 이쪽 디스크를 많이 누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반대로 누르면서 풍선처럼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 몸의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골반이 틀어진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디스크만 잘라낸다고 이 디스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결국 디스크가 튀어나가려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다시 또 튀어나가는 디스크의 재발을 의외로 한방병원에서는 흔하게 보고는 합니다. 자, 지금 이 사례자분께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일단 너무 힘드실 거예요. 내가 큰맘 먹고 시간도 빼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 내가 몸에 칼이 된다는 게 큰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낙담을 하시게 됐으니까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방에 오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에서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잘 나아서 가시니까 일단 너무 걱정은 하시지 마시기 바라고,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안쪽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죠. 뭐 약침이나 봉침을 먼저 사용을 해서 안쪽에는 염증 반응을 먼저 줄여줘야 됩니다. 동시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4번, 5번 쪽으로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거고요. 위쪽과 아래쪽의 척추로. 세 번째로는 안쪽에 조직이 손상된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다 깨끗하게 낫지 못한 부분들은 한약요법들을 통해서 조직의 재생 또는 신경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쾌차하시길 바랄게요.